그땐 그랬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런던보이, 비너스, 터치바이터치에 맞춰 신나게 스케이트를 타고, 대학생들은 음악다방에서 DJ가 선곡해주는 팝송에 중독되며,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별밤의 한 구절, 한 멘트가 청춘의 화두이자 공통 언어였던, 말하자면 8, 90년대 라떼가 그랬습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라 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푸시킨의 식기가 중간고사의 단골 메뉴였던 시절이었더랬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 DJ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배경음악에 실려 흘러나온 한 편의 시가 있었으니 바로 박인환님의 시 목마와 숙녀입니다. 그날 이후 그 시는 지니씨 인생 최애 시가 되었고, 시 속에 불현듯 등장한 한 여류 작가의 이름은 어딘지 비밀스럽고 어딘지 사연 많은 여인일 것 같은 느낌으로 제 가슴에 각인되었죠. 그녀의 문장들은 입시지옥 스트레스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들의 마음을 단비처럼 적셔주었는데요. 그 시절의 추억을 따라가며 한때 지니씨 인생의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주었던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조이 터치 바이 터치. My heart beat when my fantasies fly away, but my feelings make me stay. I see the fire in your eyes, it makes my heart beat. Do it, we still do it night and day. You're my all-time lover. Do it, we still do it in a way like there is no other. Touch by touch, you're my all-time lover. Skin to skin, come under my cover. When my heart is full of love, it makes me a gentle dove.
Love's the game that we play night and day. When our love is clear and bright, it's our way to see the light. There's a fire in our hearts night and day. Do it, we still do it night and day. You're my all-time love. Do it, we still do it in a way like there is no other. Touch by touch, you're my all-time lover. Skin to skin, come under my cover. Do it, we still do it night and day. You're my all-time love. Do it, we still do it in a way like there is no other. Touch by touch, you're my all-time love. Skin to skin, come under my cover. Do it, we still do it night and day. You're my all-time lover. Do it, we still do it in a way like there is no other. 네,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오늘 오프닝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예술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저 여기 그 오프닝 멘트 할 때 자꾸 웃음이 나와요. 네, 예술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네, 이 부분이 너무 통속적인 그 멘트인 것 같아서 자꾸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힐링 아트 도슨트는 52번째, 그러니까 52번째 편이고요. 문학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3일이잖아요. 제가 작년 9월 6일 날 첫 방송이 나갔거든요. 그때 첫 방송이 나갔고 지금 9월 오늘이 3일이니까 거의 1년 꼭 1년 되는 시점이네요. 오늘이. 아마 별거 아니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저한테는 개국 1주년 하듯이 제 방송이 시작한 1년이 되는 시점이라서 좀 의미가 있는 방송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문학편의 주인공은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한 바로 그 시, 박윤아님의 목마와 숙녀. 여러분들 이 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처럼 나이 든 분들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암송하던 그런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시 속에 마치 암호처럼 등장했던 그 이름, 바로 모더니즘 문학의 여왕, 페미니즘 문학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20세기 초 영국은 이 엄격한 빅토리아 시대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던 보수적인 시절이었죠. 울프는 평범한 소설가가 아닌 여성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본 페미니스트였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연 개척자였으며 동시에 우울과 광기의 강을 끝내 건너지 못한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진 씨는 울프의 이름만 들어도 어딘가 모르게 애틋하고 또 한편의 시처럼 미완의 슬픔이 묻어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은 무겁고 또 조금은 낯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문장들이 그러했듯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일렁이는 파도가 되기를 바라며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글을 쓰고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여인 버지니아 울프의 삶과 문학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쉬운 두 번째 문학편, 모더니즘 또 페미니즘 문학의 여왕, 버지니아 울프 편을 지금부터 함께 할 겁니다. 이 울프의 본명은 에들린 버지니아 스티븐입니다. 1882년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 경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헌 비평가이자 사상가였고, 어머니 줄리아는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다고 해요. 버지니아는 집안의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접하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접하면서 보낸 거죠. 또 공립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와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더랬는데, 이는 당시 그러니까 여성의 대학 교육이 거의 막혀있던 그런 시대적 한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랬죠. 여성에게 굉장히 많이 보수적이었는데 역시 영국도 마찬가지였네요. 그래서 왕립학교 이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역사와 그리스어를 공부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정된 교육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감수성과 지성을 키워내죠. 나는 영국에서 쓰고 싶은 것을 쓸 자유가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라고 그녀가 남긴 말에서 당당한 자부심이, 전해짐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그 자부심 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버지니아는 6살 무렵부터 이복 오빠들에게 오랜 시간 성추행을 당했고, 그 경험은 평생 그녀의 정신을 짓눌렀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뒤이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우울증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죠. 울프는 평생을 걸쳐 정신질환과 불안, 공황장애에 시달렸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고통이 그녀의 문학을 더 깊고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은 블룸즈버라는 그룹인데요. 오빠 토비를 따라 케임브리지에서 모인 친구들로 경제학자 케인스, 화가 덩컨 그랜트, 평론가 클라이브 펠, 그리고 훗날 남편이 될 레너드 울프까지, 이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보수적 가치를 과감히 거부한 이들이었는데요. 지성인들이었죠. 여성의 사회 참여, 사회 진출, 전쟁 반대, 또 성소수자의 권리까지 그 시절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는데요. 죄송해요. 말 좀 꼬였어요. 파격적이었는데 버지니아는 이 모임에서 자유로운 지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녀의 작가적 성장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세가 되어서야 늦게 결혼한 버지니아는 남편 레너드 울프에게 참 독특한 결혼 조건을 또 내세우죠. 나와 결혼하려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직도 포기해야 하며 오로지 나의 문학활동만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이런 일방적인 조건을 내건 건데, 하지만 레너드는 놀랍게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지켰다고 해요. 대단하죠. 부부는 함께 이 호가스 프레스라는 작은 출판사를 열었고, 버지니아의 작품을 비롯해 T.S. 엘리엇, 캐서린 맨스필드의 저작을 출간하며 영국 문단을 이끄는 중심이 됩니다. 버지니아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가장 정교하게 발전시킨 작가로 플롯보다는 인물의 내면, 또 그 미묘한 심리의 파동을 섬세하게 포착했고요. 대표작만 해도 숨이 차서 간단히 읊을게요. 대표작만. 소설에는 달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 파도, 세월 등이 있고, 비평과 에세이로는 현대소설론, 또 자기만의 방, 삼기니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비평과 에세이였고요. 1925년 발표된 델러웨이 부인은 단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 인물들의 내면과 또 사회적 현실을 파고드는 작품이고요. 등대로는 그녀의 가족사적 경험을 투영해 시간과 기억, 상실을 주제로 한 소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작품입니다. 특히 자기만의 방은 오늘날까지도 요즘까지도 페미니즘 비평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성에게는 자기만의 방과 연간 500파운드의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선언 같지만 이 발언은 여성의 독립,
독립과 또 지적 자유를 상징하는 표어가 표상이 되었죠.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울프의 저작은 다시금 재평가되었고 오늘날 그녀는 모더니즘 문학과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이자 사상의 기둥으로 인정받습니다. 2015년 BBC가 전 세계 평론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등대로가 2위를 차지했고요. 델러웨이 부인이 3위를 차지했을 만큼 버지니아 울프의 유상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녀의 책들은 하버드 대학 필독 도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뉴욕타임스가 뽑은 인류의 필독 도서로도 꼽히고요. 한국에서도 서울대 도서관 대출 순위 상위권에 늘 올라있다고 하죠. 울프의 삶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들과의 강렬한 관계입니다. 강렬한 관계인데요. 특히 시인이자 작가였던 비타 색빌 웨스트와의 관계는 굉장히 유명하죠. 비타와의 사랑은 소설 올랜드의 영감을 주었고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동성애적 코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녀의 작품은 젠더와 섹슈얼리티 또 성정체성 문제를 탐구하는 선구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늘 영광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30년대 말 유럽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평화주의자였던 버지니아의 정신주라는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 1941년 3월 28일 오버코트 주머니에 돌을 가득 넣은 채 집 근처 우주강으로 걸어 들어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레너드에게 남긴 유서에는 나는 다시는 이 병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는 내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짧지만 치열하게 타올랐던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었네요.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노르웨이 숲 너는 꽃 두 곡 듣고 올게요.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보려 애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너의 손짓 하나에 바짝바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은 멀어져갔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 웃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속에 줬다 놨다 줬다 놨다 가져둘 수 있을까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어디서 불어올까 코끝에 바람이 스쳐와 너처럼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걸 웃는 모습마저도 날 설레게만 하는 이유 꽃처럼 한 철만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꽃처럼 아름다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널 순간의 순간마저 놓치고 싶지가 않아 너는 꼭 내 옆에 있기를 내 맘을 알아주기를 시간이 흘러도 꽃처럼 항상 내게만 웃어줘 울고 있던 네 모습 날 아프게 하지 말아요 꽃처럼 언제나 밝게 웃어주기를 너는 꽃처럼 어여뻐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 널 순간의 순간마저 놓치고 싶지가 않아 너는 꼭 내 곁에 있기를 내 맘을 알아주기를 시간이 흘러도 꽃처럼 항상 내게만 웃어줘 너는 꽃보다 아름다워 보고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걸 지금 이 순간도 보내고 싶지가 않아 너는 꼭 내 옆에 있기를 내 손을 잡아주기를 오늘이 지나면 꽃처럼 항상 내게만 웃어줘 네,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노르웨이 숲이 부르는 너는 꽃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은 쉬운 두 번째 문학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 버지니아 울프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이야기 들어갈게요. 2부에서는 버지니아 울프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죠. 바로 등대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작품 도슨트 할 거예요.
자, 이 등대로는 울프의 소설 중에서도 가장 회화적이면서 또 가장 자전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세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창, 2부는 시간이 흐른다, 그리고 3부는 등대. 제목만 들어도 시간과 풍경 그리고 인간 내면이 교차하는 울프의 문학적 실험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부 창에서는 이 창의 배경은 스코틀랜드 스카이섬의 바닷가 별장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는 램지 가족과 그들의 손님들, 또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오후인데요. 램지 부인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창밖으로 등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 램지 씨는 정원과 베란다를 배회하면서 큰 목소리로 식규를 읊조리고 젊은 화가 릴리 브라스코는 가족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며 그림으로 붙잡을 수 없는 어떤 본질을 찾아 헤매는 듯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도 알 수 있죠.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잔잔하죠. 총성이 울리지도 않고 또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다 헤어지는 극적 전개도 없어요. 하지만 울프는 바로 그 아무 일 없는 그 지점,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인물들의 생각과 내면의 흔들림을 파도처럼 끊임없는 흔들리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포착하죠. 그러다가 2부 시간이 흐른다에 이르면 분위기는 완전 바뀝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불과 몇 페이지 만에 휙 흘러가 버리는데요. 별장은 전쟁과 부재로 황폐해지고 램지 부인과 자녀들 몇 명은 전쟁과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고요. 그런데 울프는 그 죽음을 어떤 묘사 없이 아주 담백하게 또 건조하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죽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폭탄에 맞았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죠. 마치 누군가 가로 속에 툭 하고 끼워 넣는 메모처럼, 책갈피처럼 여러분 그 건조한 문장이 오히려 여기서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화려한 수식도 장래의 장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욱 죽음이 가진 어떤 돌연성과 무자비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코드가 뼛속까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초연하고 담백해서 더 그게 크게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울프는 평생 죽음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무덤덤하게 초연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13살의 어머니를 잃고 이어 언니, 오빠, 그리고 아버지까지 차례로 떠나보냈죠. 그때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과 또 정신적 위기를 겪었고요. 결국 죽음은 그녀 문학의 가장 큰 테마가 됩니다. 등대로 속 도란한 죽음의 문장들은 단순한 장치가 아닌 그녀의 살아온 삶의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3부 등대로 이어지면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별장으로 돌아온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등대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죠. 한편 화가 릴리 브리스코는 오랜만에 캔버스를 펼쳐들고 그림을 완성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녀가 붙잡으려고 하는 건 단순한 풍경만이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 순간 속의 영혼을 화폭에 담으려는 시도였죠. 대신 그녀는 사소한 일상 속 번쩍이는 순간이나 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틈새에서 번뜩이는 의미를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인 등대로에서 등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램지 부인에게 등대는 어둠 속을 비추는 빛, 그러니까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상징으로 보이고요. 또 램지 씨에게는 어떤 냉정한 인생의 진리, 또 존재의 실제를 직면하게 되는 철학적 대상으로 보입니다. 또 릴리 브리스코에게 등대는 예술이자 창조, 또 그러니까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지 않았나 싶네요. 즉 등대는 각 인물의 내면에 따라 다르게 비춰지면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울프의 문체는 여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흔히들 의식의 흐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소한 감각, 또 덧없는 생각, 파편 같은 그 기억의 조각들을 파도처럼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하나의 어떤 풍경화를 이루는, 풍경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으로 묘사를 하죠. 삶은 완벽하게 배열된 가로등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빛나는 후광이다. 울프가 남긴 이 문장이 바로 등대로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릴리 브리스코가 그림의 한가운데에 선을 긋고 그것을 보았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 선은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순간 속에 깃든 영혼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답을 내리지 않고 질문만 남겨두는 것, 그 자체가 버지니아 울프의 결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등대로는 서사로 움직이는 소설이 아닌 의식의 풍경, 또 시간의 흐름, 삶과 죽음의 흔적을 회화처럼 펼쳐 보이는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끝내 이렇게 묻죠.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정답은 청취자인 우리 풀치님들의 몫으로 남길게요. 샘킴, Touched by Body, 카더가든, 홈 스위트 홈 두 곡 듣고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오렌지빛 저녁 놀이 묻을 때 왠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내 낡은 보드 타고 달릴 때 왠지 너의 숨결 보는 것 같아.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Break it down, baby. 난 너의 update 궁금할 때 yeah. 생각나 너의 좋은 perfume. 오늘 밤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널 닮은 예쁜 꽃을 주고 싶어.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Who want it now?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넌 나를 태워 너무 좋아하며 가끔 너 때문에 미치는 날 알잖아. You the best. 나는 내 후드 입은 네 모습 나 어지러워. 내 방에 침대 주고 싶어. 내 모델 주고 싶어. 솔직히 널 보고 싶어. Baby you know that you're my world. 너를 원한다고 하면 넌 뭐라고 말할까? Where you at? What you doing? Baby come inside. 끝없이 생각나. 잠이 오질 않는 걸. 오늘 밤 너와 나 만나자. Oh baby, oh baby, oh baby.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Who want it now?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Touch my body, ain't no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Touch my body, who want it now? Touch my body, except you there ain't nobody.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잡으면 너울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 든 마음에 미안하단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하루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 때 Home sweet home. 새로운 사람들 어느새 나를 반겨주어 낯선 침대로 때로는 몸을 이어가며 빈 마음을 달래보려고 아니 어떤 꿈을 그리워하나.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 든 마음에 미안하단 말해볼걸. 좀 더 얘기해볼걸. 그냥 안아볼걸. 하루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 때 Home sweet home.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3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세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3부에서는 그녀가 남긴 대표작 가운데 서로 다른 매력과 무게를 지닌 두 작품, 바로 델러웨이 부인과 올랜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 등대로를 도슨트 할 때 시간과 삶의 유한성이 어떻게 한 인물과 가족을 통해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셨잖아요. 그 여운을 이어받아서 이번에는 한 인간의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깊은 내면의 풍경과 또 다른 쪽에서는 시간과 성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대한 상상의 기록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먼저 델러웨이 부인인데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1925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입니다. 6월 어느 하루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하루는 단순히 날짜가 아닌 인물의 내면과 과거 또 사회적 상황까지 층층이 겹쳐져 있는 시간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런던 상류층 여성인 클라리사 델러웨이이고요. 그녀는 그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열릴 파티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독자는 단순한 파티 준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울프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단순히 사건에 지나지 않은 의식의 흐름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클라리사의 눈에 들어온 꽃집의 장면, 또 거리를 지나는 마차, 갑자기 떠오르는 과거의 친구,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어떤 군인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그녀의 내면으로 들어와 마치 파편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또 그 사이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자유롭게 교차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여성 셀리 세튼을 떠올리죠. 셀리와의 우정이자 사랑이 주였던 열정적인 순간은 남편 리처드와의 안정적이지만 또 무의미 건조한 관계에 대비되면서 클라리사의 마음속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바로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는 참전 군인인 셉티머스 웨렌 스미스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끊임없는 환청과 불안, 또 죄책감 속에 무너져가고 아내 르크레치아는 그를 붙잡으려 애쓰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삶을 끝맺고 맙니다. 이 대조적인 두 인물, 그러니까 클라리사와 셉티머스, 울프는 이들의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겉으로는 성공적인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한 여성과 내면의 상처로 무너져 내린 한 남성을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와 삶의 의미라는 주제를 끝내 맞물리게 하죠. 클라리사는 파티 도중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녀는 직접 본 적 없는 인물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 오히려 자기 삶의 진실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는 죽음과 삶이 거울처럼 마주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델러웨이 부인의 하루라는 설정 속에서 울프는 전쟁 후 영국 사회의 공허와 불안,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 삶의 무게를 치밀하게 포착해냅니다. 당시 독자들은 다소 실험적인 형식에 당황하기도 했겠지만 우리는 현재 이 작품에서 20세기 문학의 어떤 한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포착하게 되네요. 울프가 창조해낸 내면, 독백의 리듬, 그리고 파편화된 의식의 흐름, 그 의식의 기록은 제임스 조이스, 또 마르셀 프루스트와 함께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기법으로 요즘은 또 자리 잡게 됐죠. 우리 풀치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문득 오래된 친구가 탁 떠오른다거나 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 예전에 다녀간 어떤 여행지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 여행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나 건물을 마치 우리 랑데뷰라고 하죠 보통.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또 갑자기 나는 왜 여기 있지? 왜? 왜 때문에?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인데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지니아 울프의 달러웨이 부인은 바로 그런 우리 마음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낱낱이 묘사해냅니다. 이거를 이제 포착해내는 거죠.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내 머릿속을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듯한 다 파헤쳐서 그걸 하나하나 내 의식의 흐름을 문자로, 텍스트로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울림을 또 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또 다른 작품, 마지막 작품입니다. 올랜도인데요. 이번에는 이 작품은 약간 좀 무겁고 진지한 델러웨이 부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1928년에 발표된 유쾌하면서도 파격적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BBC가 세상을 바꾼 100권의 책에 100권의 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틸다 스위턴이 주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출간 당시 울프에게는 첫 베스트셀러의 기쁨을 안겨주기도 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귀족 청년인 올랜도이고요. 그는 엘리자베스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별이 여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늙지도 않고 살아가죠. 울프는 전기 형식을 빌려 마치 실존 인물의 삶을 기록하듯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판타지적이고 또 풍자적입니다.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올랜도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방황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성별과 사회적 기대 사이에서의 모순을 온몸으로 체험하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버지니아 울프가 이 작품을 쓸 때 당시 실제 그녀의 연인이었던 비타 색빌 웨스트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인데요. 비타가 직접 올랜도에 분장을 하고 찍은 사진까지 책에는 또 수록될 정도였죠. 그래서 비타의 아들은 이 작품을 두고 문학사상 가장 길고 매혹적인 연서다라고 평하기도 했다는군요. 올랜도가 그저 그런 환상소설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사회풍자 때문인데, 예를 들어 남자에서 여자가 된 올랜도가 깨닫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마가 발목을 가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여자가 입는 치마는 발목을 가려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규범, 또 여성이 글을 쓰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현실, 또 재상 산소권에서 배제되는 그 부당함 등등, 버지니아 울프는 이런 장면들을 유머러스하게 꼬이고 꼬집고 그려내면서 여성 억압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오늘날 젠더 이슈가 활발한 시점에서 보면 버지니아 울프가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문제점들을 예술적으로 그녀의 책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술은 모든 분야가, 예술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술은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창조해내는, 조금 더 모든 기타 다른 예술 장르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인 분야가 바로 이 미술이라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를 하는데, 역시나 버지니아 울프가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버지니아 울프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문학에서 이미 100년 전에 지금 현대 세태를 작품으로 구현을 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불치님들.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떴는데 내 성별이 바뀌어 있고, 게다가 3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건너 뛰어서까지 살아낼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기분이? 아마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희 씨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300년까지 사는 것보다는 전 정말 남자로 한번 태어나서 살고 싶었던 그런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년까지 살지는 않아도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남자로 태어나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네요. 로망이 좀 있네요. 쏠깃한데요. 자, 오늘 3부에서는 버지니아 울프의 두 작품 델러웨이 부인과 올랜도 함께 도슨트 해봤는데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삶 전체를 비추어낸 클라리사의 고요한 성찰, 또 성별과 세기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달려간 올랜도의 환상적인 여정. 이 두 이야기는 서로 결은 다르지만 삶의 무게 앞에서 혹은 시대의 억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습니다. 답을 알려주는 대신 질문을 던져주고 그 질문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작품들이 우리 풀치님들의 마음속에도 조용한 파문을, 의식의 파문을 일으켜 주었길 바랍니다. BTS B, Slow Dancing. It's about time we get it straight. Give me a minute if it ain't too late. 대충 무리 없나 봐, babe. 애만 깊으면 해 진짜 버티기가 이만큼 힘든데. Stay with me till the end of the day. Maybe we could be slow dancing.
1900년 7월 독일의 의사 린드만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타납니다. 그는 혼자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당시 바다는 거친 파도가 몰아쳐서 건너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당시 독일 정부의 모든 국민들은 이 여정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100명이 넘는 모험가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린드만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혼자 배를 저어 대서양을 건넜고 세계 최초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자신에게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의 믿음은 조금씩 더 굳건해진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를 맞아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어도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긍정적인 믿음이 그를 자신의 힘으로 대서양을 건넌 최초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심리학자 머피는 우리는 모두 자기 운명의 예언가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한다면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이 그 예언대로 행동하도록 조용히 당신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자주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잠재의식 속에 나타나고 행운은 끊임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자주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린드먼이 폭풍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듯 당신의 마음속 믿음 또한 당신을 앞으로 이끌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의 언어가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소설과 비평, 강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문을 열었고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해방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시대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애와 죽음은 소설 디 아워스와 영화 디 아워스 속에서 태어났고 니콜 키드먼의 얼굴로 또 메릴 스트립의 목소리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각인되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녀의 열정이 열어젖힌 새로운 문학의 세계일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도입하며 인간 내면의 섬세한 결을 쫓았던 버지니아 울프. 그녀의 글은 독자들에게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만들었고 기존 남성 작가들이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감각을 세밀하게 펼쳐 보입니다. 인간 모두가 해방될 때 비로소 여성도 해방된다라는 말을 생전에 남긴 버지니아 울프. 그녀가 그린 유토피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기억하는 한 그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저는 DJ 정진이었고요. 지니 씨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예술 이야기로 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지드래곤 Too Bad. Check it out, how you do? What it do? Tick it tock and I move. Booty not you do. M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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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Beach beautiful. 살짝 그 멋져 그. like it. 살짝 꼼꼼한 좀 그. Listen to the day. Get some more to get. Dance that good.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 All I want is an arm's reach. Break me off passionately. 겐가민가 어딘가를 가를 플러팅인가 블러핑인가 You got me MBTI가 섹시 타입과 내 섹시나 해 GDB like that GM이 나세 I don't think so Baby girl, too bad for me. There you go, took that ass on me.